구독, 좋아요. 오늘은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우원식이 참여한 문제는 뒤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는데, 그 전에 우리 박상규 시사평론가님한테 이 중국 전승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정확한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일본 군국주의를 격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인지, 항일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중국 공산당인지, 그것을 기념할 정도인지, 저는 그것부터가 의문인데, 일단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 가능하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펜앤마이크 출연하면서 중공은 이제 중공으로 불러야죠.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아니었어요. 중국 공산당이었죠. 중공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중국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백단 전투라고. 거기서 뭐 4만 6천 명의 일본군을 죽였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보니까 500명이래요. 사망자가. 그러니까 겨우 그거 하나예요. 그 전투 작은 거 500명. 그 수없는 2차 대전의 전투를 생각해 보면 이건 얘기가 안 된다. 그리고 중국군이 그 자랑하는, 중공군이 자랑하는 팔로군. 일본군과 거의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사자가 뭐 장교 1명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장교 1명이 싸우다 죽었는지 뭐 딴짓하다 죽었는지 그 누가 압니까? 자, 역사적 기록이 그렇고, 우리가 아는 중국의 그 2차 대전에 기여한 것은 다 장개석 군대, 장제스 군이 한 거예요. 국민당군이. 당연하죠. 장개석 군이 이제 전투를 하고 그 중일 전쟁의 모든 그런 역경을 다 몸으로 부딪혀서 해냈고, 또 광복군 지원도 전부 다 이 장개석 정부가 한 거예요. 돈도 많이 지원을 해줬죠. 사실. 그럼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 상해 임정이 중칭까지 계속 옮겨가면서 그 투쟁을 할 때 그 지원을 한 것도 중공군이 아니다. 그때 중공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이제 국민당군에게 밀려가지고 패퇴를 거듭하자 어디까지 들어가요? 예난까지 들어갑니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이 자랑하는 예난 장정이죠. 근데 이게 장정이 말이 좋아 장정이지 도망간 거예요. 국민당군에게 밀려가지고, 아시잖아요. 역사를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홍군이 한 게 뭐예요? 예난에 콕 들어박혀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일본군과 싸우기에도 바쁜 장개석 군이 이 공산당의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거의 그 예난에서도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사실은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유명한 시안사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이 만주 군벌인 장항량을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뭐를 합니까? 국공합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공합작에 앞서서 장개석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시안에 오니까 가둬요. 가둬놓고 감금을 하고 뭘 요구합니까? 공산당과 싸우지 말고 합작을 해서 일본군에 맞서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만약에 시안사변이 안 일어났다면 제가 볼 때 중국 공산당은 끝났습니다. 예난장정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유명한 쑥메이링 여사가 부인이 날아가서 남편을 구출해내면서 어쨌든 국공합작으로 이어져 가지고 공산당이 겨우 살아나요. 그때 중국 공산당이 살아나서 지금 오늘 전승절이라는 행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역사를 말씀드리느냐. 중국군은, 공산당은 한 게 없다. 아무것도. 전투도 보잘것이 없었고 꽁꽁 숨어서 국공합작의 뒤에서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대전은 누가 이깁니까? 이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려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미군과 손을 잡고 일본군과 싸운 군대는 지금 대만의 뿌리가 되고 있는 장개석 군대입니다. 중공군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공은 뭘 전승절이라고 기념합니까? 전승을 한 게 없어요. 자, 전승은 2차 대전에 몇 개 있어요. 미국이 원폭을 떨어뜨려서 태평양 전쟁을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1945년 9월 2일이에요. 미주리 함상에서 더글래스 메가더 원수가 당시 일본 외상이 발을 절뚝이면서 올라와 가지고 문서에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죠. 항복 문서에 사인을 받았으니까 9월 2일이 미국의 전승절입니다. 자,
프랑스는 무슨 날을 기념하나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념합니다. 그렇죠. 이겼잖아요. 독일 나치 그의 그 침략을 물리친 역사적인 승리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마크롱이 전 유럽 정상들 다 불러서 거기서 전승절 하잖아요. 자격이 있다. 그다음에 소련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의 전신이죠. 소련은 그 유명한 독소 전쟁, 스탈린그라드에서 1000일 넘게 나치와 싸웁니다. 영화에 보면 그 많이 나오는 그 세계 최악의 전투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때 그래도 이 소련군이 나치를 물리쳤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요. 그래서 사실 푸틴도 전승절 할 자격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역사는 역사니까. 네. 다만 중공은 전승절을 할 날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왜 9월 3일이냐. 미주리 함상에서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가 항복을 받은 걸 보고 마오쩌둥이 우리도 뭔가 좀 하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무 근거가 없는 날이에요. 오늘이. 네. 오늘 그냥 전승절이라고 하고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전승절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 국가가 네. 무슨 전승절을 하느냐. 저는 그러면 우원식은 그 중국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뭐 항일 투쟁을 해서 승리한 전적도 없는데 중국 전승절에 무슨 의미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가라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원식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우원식은 지금 말년이에요. 추미애가 지금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데 그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 좌파 진보 성향 인물들이 생각할 때 중국 전승절 행사라에 푸틴도 오고 김정은도 오고 시진핑도 있다는데 그 막루에 지금 1열에 설지 구석에 설지 아까 뭐 화현준 앵커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던데 좀 이따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원식도 거기 쓰는 거잖아요.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구나. 네. 거기 좀 따라간 김태년이니 박정희니 뭐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도 이거 돈 주고도 못 볼 이 행사에 거기 그 쫙 깔린 레드카펫 그 미국에 맞서는 신무기의 경연장 그림은 될 거예요. 지금 뭐 보니까 여러 방송들 뭐 KBS부터 YTN, 연합뉴스TV 대대적으로 이걸 중계를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걸 왜 대한민국이 중계를 하고 있지? 역사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일도 그림이 돼요. 근데 우리 중계하는 거 봤습니까?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가 한국을 구원한 그 9월 2일 전승절 우리 중계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중국의 전승절 이 근본 없는 전승절을 중계까지 하는가? 저는 언론인으로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근본 없는 전승절, 가짜 전승절. 가짜란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이 시간은 말입니다. 무자격 전승절이다. 무자격 전승절. 전쟁 승리가 없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항일 전쟁이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백단대전이란 조그만 전투에서 한번 승리를 했다고 그걸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크게 키워서 뻥튀기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일성이 네. 그 빨치산 투쟁하면서 보천보 전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좌파 운동권에서 뭐 아주 달달 외우듯이 하는 전투인데 네. 이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함경도에 있는 파출소 하나 들이친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죽었겠죠. 무기도 좀 뺏어갖고. 네.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지 않습니까?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이라고 김일성을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체크는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중국 전승절에 아까 우원식 의장 외에 뭐 김태년, 박정 뭐 이런 인물들 민주당 의원들하고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자, 중국 전승절에 이 한국의 인사들이 참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계속 아주 주의를 주고 또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미국은 또 어떻게 체크하고 볼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자, 저 정도의 행사가 베이징의 한복판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면 보통은 서방국들의 주재 이 외교관들 대사들은 갑니다. 그 예의상. 그런데 주 베이징 워싱턴 대사관을 비롯해서 서방국들에서는 아무도 안 가요. 아니 거기서 차 타면
30분 안에 다 도착할 것이고 뭐 자리도 다 마련해 줄 텐데 왜 한 사람도 안 가게 했습니까? 서방국들은 안 가는 거예요. 왜? 정중앙의 시진핑, 좌정은 우푸틴 이런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반서방 연대를 표방해요. 반서방 연대. 그러면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서방국이냐 반서방국이냐. 자, 우리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서방국입니까 반서방국입니까? 그렇다면 명확히 포지셔닝을 안 하니까 안미경중 안 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안미경중을 할 수 없게 됐다. 미국 편을 드는 얘기를 해놓고 합의문 한 장 없이 온 것까지는 뭐 좋은데 지금 갑자기 9월 3일 날 본인은 안 가지만 이렇게 그 여당 국회의원들이 3-4명 따라가고 국민의힘은 안 갔어요. 예. 김성원 의원은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도 같이 가자는데 안 갔습니다. 자, 그런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의전서열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여당 의원들과 참석을 했다. 중국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우는 별로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급이 아니니까. 네. 정상급이 25명이 갖고 사회주의 연대의 그 각종 그 국제기구 수장이 한 10명, 뭐 이래저래 한 70명 넘게 모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이 1대1로라 그래서 돈 쫙 뿌린 그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그 탄도리들, 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뭐 벨라루스, 러시아 아주 친러시아 국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돈으로 다 그 차이나머니가 도배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는 당연히 이번에 오면 돈 더 줄게 하는데 안 가겠냐고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에 지금 이 관세 전쟁이다. 통상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어느 것 하나 없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다 출석 부르고 있는데 저기를 저렇게 가는 것이 물론 이재명 정권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집권을 했으니까 집권자의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네. 우리는 이렇게 한다. 네. 말릴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대한민국 2025년 9월 3일의 대한민국은 서방국이냐 반서방국이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자, 그 문제와 함께 김정은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중국에 김정은이 가면서 뭐 전용 열차 타고 아는 소식도 오늘 좀 중요하게 좀 박상규 시사평론가께 여쭤볼 텐데 뭐 언론에서는 주로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여쭤볼 건데 김주애가 외교무대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4대 4습 세습이 시작되는 거냐, 후계자 구도가 지금 본격적으로 대위적으로 공포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우선 이 김정은의 전용 열차 타고 가는 문제가 여러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주요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까? 구소련제 안토노프기라는 게 있어요. 네. 타면 겁나게 두려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기다 이제 참매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네. 북한에 있는 뭐 그 매의 일종인데 그게 있어요. 그 원산에서 김정은이 직접 몰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전용기를 왜 안 타느냐? 아니 중국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평양에서 띄워가지고 네네. 베이징 가기도 겁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냥 빠지게 뭐 그 민항기 타고 또 가기도 그렇고 또 중국이 전세기 보내주겠다고 해서 타고 간 적도 있어요. 네. 그 또 중국 전세기 타고 가기도 좀 시쳇말로 체면이 안 서고 그러니까 열차 탄 겁니다. 이 열차는요 어마어마한 열차예요. 벤츠 마이바흐 한 대가 그냥 들어가는 칸이 따로 있고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초호화 특급 7성급 호텔 같대요.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거기에 대대적으로 데리고 갔어요. 일가가 다 갔어요. 김여정 친동생 딸 주애 오늘 뭐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네. 12살짜리가 이제 갔어요. 현송월 꼭 현송월 빠지지 않죠. 그렇죠. 뭐 부인 리설주 가고 지금 다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둥을 거쳐서 칙칙폭폭하고 뭐 칙칙폭폭은 아니네요. 증기기관차 아니니까 네. 이제 가는데 이걸 또 대한민국 국정원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다시피 어디 통과했다, 어디 도착했네, 뭐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국정원이 그렇게 생중계처럼 브리핑할 일인가? 이 점에도 저는 좀 과거에 전례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김정은이 그 6년 8개월 만에 지금 갔다고 감개무량해하고 1959년 김정은의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네. 김일성은 뭐 김정은 태어날 때 사실 존재도 몰랐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 할아버지를 엄청 따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1959년으로부터 66년 만에 그 손자가 그 천안문 망루에 올라서 그때 멤버들은 마오쩌둥, 김일성, 저우언라이, 후르시초프 당시에 공산권에 쟁쟁한 그 거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올라갑니다. 네. 센터에. 네. 센터예요. 그래서 좌정은 뭐 앞에서 봐서 왼쪽인지 시진핑 관점에서 왼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좌의정 우의정 하는 식이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 자리에 이 김주애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12살짜리 내 딸 잘 먹여서 키도 부쩍 잘 크는 내 딸을 후계자로 좀 전 세계인이여 봐달라. 전 세계로 지금 중계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저렇게 막 대대적으로 생중계를 해주고 있는데 CCTV 등 모든 매체가 지금 저 그림을 내보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신무기 경연장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여기 오기 직전에 일부러 북한의 미사일 연구소에 들렀잖아요. 네, ICBM이요. 네. 네. 화성 20평. 이거는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미국의 LA 그리고 뉴욕,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 이런 자리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사절단이 참석을 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결단인데 이재명 정권의 결단인데 그 결단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저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정은 전용 열차 관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주애 얘기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사실은 이제 전용 열차 문제 관련해서 김정은이 과거에 김정일은 암살 위협이 여러 번 있었죠. 뭐 이제 단둥역을 뭐 폭파시키려고 해서 네. 그 실제 폭파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폭파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지나간 뒤에 터졌지만 네. 뭐 지나갈 때 터졌는지 그 전에 터졌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단둥역을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단둥이 그 아주 그 요지예요. 그게 옛날에 이제 안동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붉을 단자를 넣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삼엄한 경계를 뚫고 갔습니다. 아까 뭐 그런 말씀하시던데 배설물도 내보내지 않으려고 전용 화장실을 갖고 다녀요. 이동 화장실이지. 모바일 WC 토일릿을 갖고 다닙니다. 소변 대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담배도 뭐 아까 뭐 이 받쳐서 한다는데 성냥도 그때 그어서 꼭 김정은은요 성냥을 씁니다. 예. 뒤풍 라이터 이런 거 뭐 그 구하려면 얼마든지 귀할 텐데 왜 안 하느냐? 이거 터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칙 하다가 용안을 다치면 어떡해? 그래서 절대 굳이 이 담배로 이 성냥을 그어서 씁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 깐에는 굉장히 아날로그 옛날 감성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그 성냥을 써요. 그리고 그 성냥도 그어서 그 하노이 가는 길에 그 성냥을 그때 저도 그림을 봤습니다만 아니 그 떨어진 거를 놔주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냥 불 붙이고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주워 가지고 네. 버리지 않고 성냥갑에 넣어서 자기 포켓에 넣더라고요. 지금 저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성냥 같은 것도 저렇게 조심하는구나. 성냥 깨피도. 그다음에 지문을 안 남기려고 뭐 이번에도 이재명이 그 만년필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펜도 꼭 들고 가요. 지문 노출 안 하려고. 그래서 그게 다 뭐냐. 그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한 생체 정보도 미국에 주지 않겠다. 서방 국가에 건너가면 뭐 우리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예.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는 AI 세상입니다. 그런 조심의 조심을 거듭하면서 몸조심 엄청 하면서 지금 베이징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중국 전승절과 이어져서 김정은이 지금 중국을 가 있어서 그 관련된 부분까지 조금 다뤄봤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